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죠? 요즘 기후의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맑은 날이었다가 흐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아침 저녁 온도의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 기온의 변화가 심한 시기에 여러분 몸 잘 간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옛날 임금님을 향해서 말했던 옥체입니다. 옥체. 여러분 이 옥체를 잘 간수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세계를 위한 큰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5월 4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5월 5일까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주간 더 늦춰져서 5월 11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하느냐 대면 강의를 하느냐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런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멘토에게 스승에게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실컷 이야기하고 답답한 가슴을 털어놓고 지혜로운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가슴 찡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모습, 그 장면을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는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와야 됩니다. 교실에서 만나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강의하고 상담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지혜들, 경험들을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주간부터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체 리듬이 상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강의를 할 것인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 유스 호스텔이 마지막 청소년 시설이었는데 유스 호스텔에 관한 설명을 하고요. 또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일 텐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네, 현재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이 5개가 있는데 직접 다 데려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사이버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전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더 하면 100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부를 왜 하죠? 네,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나는 미래에 어떤 시설의 청소년을 만날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을 가슴속에 새기고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여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런 공부를 했죠.
네, 청소년 수련 시설의 기능, 죄송합니다. 네, 전직 총괄표인데 이 내용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가 되면 여러분이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전전긍긍해 한다든지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소스텔 기능과 특성을 우선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은 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표 기억나죠?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했습니다. 세세한 것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지난주에 공부를 시작했죠. 청소년 특화시설은 특정 목적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다. 기억나시죠? 청소년 특화시설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유소스텔로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야영장으로 넘어왔죠. 야영장. 야영장을 설명하면서 기억나나요? 야영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의 차이점이 분명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무엇이냐? 그것은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근데 현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야영 편의가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과 똑같은 기능,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유소스텔로 넘어왔죠. 자, 유소스텔 오늘 설명을 계속 이어갈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겠죠. 숙식 편의 제공입니다. 그리고 여행 청소년입니다. 이 두 단어,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소스텔을 설명하면서 유소스텔은 앞에 우리가 공부한 5개 시설과는 차이가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른 것은 토종입니다. 그런데 유소스텔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차이가 나죠. 유소스텔은 바로 영어로 설명이 되잖아요. youth hostel.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소스텔에 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갈 텐데 유소스텔 특기사항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에서 시작된 청소년 시설이고 1909년 독일인 교사 리하르트 슈레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를 여행자들의 숙식 편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는 유럽의 평화를 위한 청소년 교류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1932년 유소스텔 국제연맹이 창립되었다. 한국은 1968년에 정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었다. 이 정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 가슴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6개 시절 중에 어디에 반응하는가 그것만 잘 알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지만 네,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면 다 기억해야 할 일이고 또 지금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분명
예, 예를 들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설명을 할 텐데 이 이야기도 들으면서 유스호스텔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선입관을 다 버리고 진짜 유스호스텔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 강의를 통해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스호스텔 사이버 탐방을 한번 나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유스호스텔은 여기 들어가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딘가 하면 한국 유스호스텔 연맹 홈페이지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유스호스텔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밖을 벗어나서 숙식이나 또 기차, 다양한 여행 장소에서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제가 권하기는 유스호스텔증 또는 국제학생증을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스호스텔증 아니면 이게 좋아요. 국제학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생증이죠. 여러분 사진도 있고 또 함께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유스호스텔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가 도움을 요청받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자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정이 있다,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 학생증, 국제학생증을 준비해서 외국에 가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24세 이하잖아요. 근데 외국,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26세입니다. 그래서 25세, 26세 우리 학우들도 예비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외국에서 학생증을 가지고 또 청소년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갑니다. 홈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요 사이트에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 때 국제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외국으로 여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스호스텔로 가면 특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안전합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국제 예약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 all countries and areas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예. 교수님이 공부한 독일 가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또 있죠. 독일은 유스호스텔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독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독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교수님이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이게 독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지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유스호스텔입니다. 이 세모로, 푸른색 세모로 표현된 것이 유스호스텔인데, 뭘 느끼십니까? 예, 와, 엄청나게 많다. 우리나라 한국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많다.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죠? 이 유스호스텔이 생활권, 자연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분 거리. 예. 어느 도시에서 청소년이 오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간에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잠깐 짬을 내어서 독일의 유스호스텔을 살펴볼까요? 네. 좀 넘어가서 제가 재미있는 외관을 가진 유스호스텔을 소개하고 싶은데, 네, 이겁니다. 바하라흐라는 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인데 매우 특이한 외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예, 외국 고대 영웅의 전쟁에 나오는
그런 성체, 이 성체가 바로 뉴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선 곳,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국민이 이것을 청소년에게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좀 더 사진을 볼게요. 네. 청소년들과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네. 이것은 독일 유스텔의 전형적인 내부 모습입니다. 1층 침대, 2층 침대가 있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죠. 네,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강이 라인 강입니다. 나일 강은 이집트에 있고요. 독일에 있는 강은 라인 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라인 강, 나일 강이 아니고 라인 강. 예, 이 청소년들이 이 유스텔에서 먼 라인 강을 바라보면서 예, 낭만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부럽습니다. 네. 식사를 준비하러 장에 간 모습 같네요. 예. 우리나라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곳, 멋있는 곳을 청소년에게 내어주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유스호스텔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